10월이면 정원 가꾸기 시즌이 완전히 끝났고 모든 도구를 내년 봄까지 창고에 넣어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지금 낙엽이 흩날리고 찬 공기가 감도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성하고 화려한 꽃밭을 위한 기반을 다질 특별한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많은 정원사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모든 작업을 봄으로 미루다가 결국 허둥지둥 모든 걸 해내려고 하죠. 오늘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릴 겁니다. 제가 10월에 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심어야만 하는 멋진 다년생 꽃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가을 작업을 여러분만의 비밀 병기로 바꿔서 다음 봄에 힘들이지 않고도 놀라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연을 속이고 시간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럼 시작합니다. 멋진 목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10월이 왜 정원색의 마법 같은 시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바로 완벽한 균형에 있습니다. 땅은 아직 얼지 않았고 여름에 남은 온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기는 이미 충분히 시원해서 식물의 지상 부분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뿌리 시스템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10월에 심은 다년생 식물은 잎과 꽃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모든 힘을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며 진정한 추위가 오기 전에 튼튼한 뿌리를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국은 식물의 경우 춘화철이 스트라티피에이션라고 불리는 이 저온 기간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봄에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을에 꽃을 심는 것은 단순히 일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물에게 건강한 시작과 미래의 화려한 개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주면서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원의 화려한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진정한 귀족입니다. 한자리에 수십 년간 뿌리 내려 해마다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 물론 바로 작약 이야기죠. 10월은 이 아름다운 작약을 심고 옮겨 심기에 가장 좋고 그야말로 완벽한 시기입니다. 봄에 심으면 작약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어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거나 꽃을 피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심으면 나누어 심은 작약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다가올 봄에 힘찬 새싹을 틔울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른 여름 눈부신 흰색부터 깊은 버건디색까지 가장 우아하고 탐스러운 색조의 크고 향기로운 꽃송이들이 정원 가득 피어나 여러분을 맞이하는 모습을요. 작약을 한 번 심으면 당신의 정원은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아름다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당신은 물론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대를 이어 기쁨을 줄 진정한 가족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초보 정원사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오해를 풀어볼까요? 모라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관리가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란에게는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심기 깊이죠. 성공의 90%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뿌리 줄기에 있는 새싹 또는 생장점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흙 표면에서 3-5cm 깊이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 깊게 심으면 모라는 잎만 무성하게 자랄 뿐 꽃은 피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너무 얕게 심으면 겨울에 새싹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왕을 위한 멋진 왕좌를 준비하되 지하 깊숙이 묻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줄기에서 분홍빛이 돌거나 흰색의 작은 부리처럼 생긴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꽃을 피울 새싹입니다.
그리고 이 새싹 위로 흙이 당신의 손가락 2마디 정도 두께로 덮이도록 심으세요. 이 간단한 규칙만 지키면 앞으로 수년 동안 당신의 정원에서 화려한 모란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꽃의 제왕 모란을 위한 식재 장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모란은 햇볕을 무척 좋아하고 물이 고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정원에서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햇볕이 잘 드는 가장 밝은 곳을 선택해 주세요. 모란은 한 번 심으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자라므로 심을 구덩이를 튼튼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덩이는 가로세로 약 60cm 크기로 깊게 파줍니다. 흙이 무거운 토양이라면 구덩이 바닥에 깨진 벽돌 같은 배수 재료를 약간 깔아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영양분이 풍부한 흙으로 구덩이를 채워줍니다. 정원 흙에 퇴비나 잘 썩은 부엽토를 섞고 나무재 1컵과 과인산비료 1줌을 추가하세요. 모든 재료를 잘 섞은 다음 흙이 살짝 가라앉도록 잠시 둡니다. 심을 때는 구덩이 중앙에 흙으로 작은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모란 뿌리를 조심스럽게 펼쳐 놓으세요. 이때 새싹이 돋아날 눈 생장점, 이 지면에서 너무 깊거나 얕지 않도록 위치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고 살짝 다독여준 후 물을 흠뻑 주세요. 자, 이제 꽃의 제왕 모란을 위한 완벽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모란을 선택해야 할까요? 모란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크게 초본 모란, 목본 모란, 그리고 이 둘의 장점을 합친 아이토, 아이티오, 교배종이 있죠. 처음 모란을 키우는 분이라면 가장 키우기 쉽고 인기가 많은 초본 모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은한 향기의 연분홍 꽃을 피우는 사라 베르나르나, 라즈베리색 터치가 더해진 새하얀 꽃잎의 페스티바 막시마. 같은 품종들은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입니다. 10월에 모란을 심은 후에는 5.7cm 두께로 피트모스나 퇴비로 심은 곳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겨울철 추가적인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토양의 수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첫 해에는 풍성한 꽃을 기대하지 마세요. 식물이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후 3년 후에는 모란이 온전한 아름다움을 뽐낼 것이고 가을에 들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정원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였음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저희 목록의 2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꽃은 봄의 절대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상징입니다. 봄 정원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꽃이죠. 날씬하고 화려하며 다채로운 튤립 말이에요. 튤립에게 10월은 단순히 심기 좋은 시기를 넘어 사실상 유일하게 적합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서늘한 땅 속에서 튤립 구근은 필수적인 저온 처리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야만 봄의 힘찬 꽃대를 뻗어 올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거든요. 튤립의 품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홑꽃과 겹꽃은 물론 프렌지드와 백합형, 기이한 꽃잎의 페롯 튤립, 그리고 장식적인 잎이 돋보이는 우아한 그레이기 튤립까지 다양하죠. 가을에 여러 품종의 튤립을 심으면 4월부터 초여름까지 여러분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색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튤립 심기의 중요한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흔히 알려진 방법은 튤립 구근 높이의 3배 깊이로 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규칙은 잊어버리세요. 튤립이 그저 한 해만 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면 훨씬 더 깊이 심어야 합니다. 큰 구근의 경우 이상적인 깊이는 20-25cm입니다. 왜 그렇게 깊이 심어야 할까요?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깊이 심으면
혹독한 겨울 추위로부터 구근이 얼어 죽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이 기피에서는 구근이 자구를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아 쇠약해지지 않고 모든 영양분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 쥐나 다른 설치류가 구근까지 파헤치지 못하게 되어 훌륭한 보호막이 됩니다. 마치 보물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더 깊이 숨길수록 더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꽃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튤립 라자냐 또는 층층이 심기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화분이나 작은 화단에 아주 잘 맞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끊임없이 꽃을 피우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라자냐처럼 구근을 층층이 심는 거죠. 먼저 화분이나 구덩이 맨 아래에는 가장 늦게 피는 튤립 품종의 구근을 놓습니다.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중간에 피는 품종의 구근을 올리고 또 다시 흙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가장 일찍 피는 품종의 구근을 심으면 됩니다. 봄이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가장 먼저 맨 위에 심었던 일찍 피는 튤립들이 꽃을 피우고요. 이 꽃들이 지고 나면 중간층에 심었던 품종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가장 늦게 피는 튤립들이죠. 결과적으로 하나의 화분이나 작은 화단에서 한 달 이상 꽃을 감상할 수 있고 그 모습도 끊임없이 새롭게 변한답니다. 정말이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효과적이죠. 튤립 구근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구근은 단단하고 묵직하며 반점, 곰팡이, 물리적 손상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뿌리가 자라는 밑동 부분은 마르고 단단해야 합니다. 겉껍질이 온전한지 확인하세요. 겉껍질은 구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기 전에 구근을 막심 같은 살균제 용액에 30분간 담가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곰팡이, 포자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식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특히 꽃잎에 불규칙한 줄무늬로 나타나며 치료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성 줄무늬병, 모자이크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한 구근은 아름답고 튼튼한 꽃을 피우는 비결입니다. 심을 구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꽃은 적은 노력으로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심어두면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심고 잊어버려도 되는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의 이름은 바로 수선화입니다. 화려하고 햇살처럼 밝으며 생기 넘치는 수선화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겨울의 우울함을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선화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아름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키우기 쉽고 끈질긴 생명력에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수선화의 구근에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설치류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쥐, 들쥐, 두더지 같은 설치류들은 수선화를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정원이 이런 해충들의 침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수선화는 단연 1순위 선택이 될 것입니다. 10월에 심어두시면 파헤쳐진 흙구멍 대신 봄에 활짝 피어난 수선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수선화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한 디자인 팁에 있습니다. 절대 수선화를 하나씩 띄엄띄엄 심거나 마치 퍼레이드하는 군인처럼 칼같이 줄 맞춰 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부자연스럽고 지루하게 보입니다. 수선화는 무리지어 피어 마치 자연 그대로의 작은 들판을 연상시킬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줌 심기를 활용해 보세요.
수선화국은 우릴 7개를 손에 쥐고 꽃밭을 만들고 싶은 자리에 가볍게 흩뿌려 줍니다. 그리고 구근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곳은 구근이 밀집하고 또 어떤 곳은 드문드문하게 심어질 겁니다. 이 방법은 마치 자연이 직접 그린 듯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비대칭적인 군락을 조성합니다. 특히 나무 아래나 넓은 잔디밭에 이런 방식으로 심으면 그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의 정원에 마치 야생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들판처럼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선화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규칙을 어기면 모든 병충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구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선화 꽃이 다 지고 나면 절대로 잎을 자르지 마세요. 시들고 너저분해 보이는 잎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근은 바로 이 잎들을 통해 광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음 해에 풍성한 꽃을 피우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만약 잎을 너무 일찍 잘라버리면 구근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굶주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근은 약해지고 점점 작아져서 결국 1, 2년 후에는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잎이 완전히 노랗게 시들어 땅에 저절로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구근에 아무런 부담 없이 잎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 인내심을 갖는 것이 매년 아름답고 풍성한 수선화를 만나는 비결입니다. 첫째, 수선화 하면 보통 노란색의 전형적인 꽃을 떠올리죠. 하지만 수선화의 세계는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수선화는 무려 13가지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마다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죠. 트럼펫형, 큰 컵형, 작은 컵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작은 모란처럼 풍성한 꽃잎을 가진 겹꽃 수선화도 있고 꽃잎이 우아하게 뒤로 젖혀진 시클라멘형도 있죠. 난초처럼 화려한 분열 컵형 수선화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꽃 색깔도 정말 다양합니다. 노란색과 흰색뿐만 아니라 분홍색, 주황색, 살구색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초록빛을 띠는 종류까지 있어요. 10월에 여러 그룹의 수선화를 섞어 심으면 품종마다 개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역동적인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겉으로는 친숙해 보이는 이 꽃의 새로운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저희가 뽑은 다음 주인공은 봄 정원의 놀라운 마법을 선사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작은 꽃입니다. 튤립과 수선화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푸른 강물을 연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무 아래에 하늘색 구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스카리입니다. 포도송이처럼 촘촘한 꽃차례를 가진 이 작고 아담한 구근 식물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들은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다른 큰 봄꽃들을 위한 멋진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들의 짙은 파란색 또는 하늘색은 노란 수선화와 붉은 튤립과 훌륭한 대비를 이루어 클래식하면서도 항상 성공적인 색상 조합을 연출합니다. 10월에 심으면 이들이 봄에 일제히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장합니다. 무스카리는 다른 식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빈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식물입니다. 봄 화단의 한 가지 문제점은 튤립처럼 키가 큰 구근 식물 아래쪽이 꽤 텅 비어 보인다는 점인데요. 무스카리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키 큰 꽃들 주변에 무스카리를 촘촘하게 카페처럼 심어보세요. 그러면 땅을 덮어주는 생동감 넘치는 꽃 피는 멀치가 되어 전체적인 구성을 훨씬 더 풍성하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길가를 따라 심는 가장자리 식물로도 훌륭하고 바위 정원이나 나무 밑동 주변에 심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키가 작아 다른 식물과 경쟁하기보다는 조화롭게 어우러져 거의 모든 봄꽃과 완벽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푸른 무스카리 카펫 사이로 붉은 튤립이 솟아오르는 화단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광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입니다. 무스카리가 마당에 빠르게 퍼져나가 통제하기 어려운 침략자 같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무스카리는 씨앗과 작은 알뿌리를 통해 놀라울 정도로 잘 번식하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것을 단점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잔디밭의 야생화처럼 자연스러운 꽃밭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번식력은 오히려 큰 장점이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세요. 몇 년 후면 정원에 온통 푸른색 꽃바다가 펼쳐질 겁니다. 만약 깔끔한 화단 경계를 유지하며 무스카리를 통제하고 싶다면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꽃이 시들자마자 씨앗이 여물기 전에 꽃대를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3, 4년에 한 번씩 늦여름에 너무 번성한 포기를 캐내어 나누어 심을 수도 있고요. 결국 무스카리의 번식력은 단점이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무스카리를 심는 것은 가장 즐겁고 쉬운 정원 가꾸기 중 하나예요. 구근이 아주 작아서 깊이 팔 필요가 없답니다. 5.77mm 깊이면 충분해요. 무스카리를 멋지게 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양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딱 맞는답니다. 3, 5개씩 듬성듬성 심지 마세요. 너무 외로워 보여요. 잎을 30개 이상씩 대규모로 심어서 풍성한 꽃밭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도랑이나 원하는 모양으로 땅을 파고 그 안에 구근들을 가득 뿌린 다음 흙으로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심는 것보다 훨씬 빠르답니다. 무스카리는 흙을 가리지 않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은 물론 약간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요. 초보 정원사나 시간을 아끼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완벽한 꽃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목록의 5번째는 바로 이 꽃입니다. 봄의 첫 신호탄이자 가장 용감하며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존재들이죠. 이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는 아직 눈의 잔해가 남아있고 땅은 회색빛으로 생명력 없이 척박한데 갑자기 꽁꽁언 흙을 뚫고 밝고 여린 불빛 같은 꽃들이 나타납니다. 하얀색, 노란색, 보라색으로요. 바로 크로커스입니다. 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은 겨울이 물러나고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 작은 구근들을 10월에 심는 것은 마치 미래에 보내는 편지와 같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에게 봄의 시작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비록 이들의 개화 기간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기쁨은 정말 엄청납니다. 첫 크로커스를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드디어 봄이 왔구나 하고요. 크로커스를 활용하는 가장 인기 있고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잔디밭에 직접 심는 거예요. 봄이 와서 잔디가 아직 본격적으로 자라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잔디밭은 마법 같은 꽃 카펫으로 변신한답니다. 정말 근사하죠? 제대로 심으려면 칼이나 작은 모종삽으로 잔디 한 조각을 잘라내서 살짝 들어 올리고 그 밑에 크로커스 국은 몇 개를 넣어준 다음 잔디를 다시 덮어주면 돼요. 이때는 종자 크로커스 또는 야생 크로커스라고 불리는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키가 작아서 잔디밭에 잘 어울리고 스스로도 잘 번식하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꽃이 피고 난 뒤 바로 잔디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선화와 마찬가지로
크로커스 잎사귀가 완전히 시들어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6주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 첫 잔디 깎기를 좀 미뤄야 할 거예요. 하지만 믿으세요. 그 광경은 분명 그 모든 기다림과 수고를 보상해 줄 만큼 아름다울 테니까요. 크로커스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바로 원종 크로커스와 대륜종 네덜란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원종 크로커스, 예를 들어 토마시니아 크로커스는 크기가 작고 섬세하며 다른 어떤 크로커스보다도 일찍 꽃을 피웁니다. 번식력도 매우 강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넓은 군락을 이루죠. 이들은 잔디밭이나 나무 아래에 자연스럽게 퍼뜨려 심기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반면 대륜종 하이브리드는 이름처럼 더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색상도 매우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개화 시기는 원종보다 약간 늦고 번식력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화단의 앞줄, 암석 정원 또는 화분에서 멋지게 돋보입니다. 최고의 효과를 위해서는 두 종류를 함께 심는 것이 좋습니다. 원종 크로커스가 먼저 시즌의 시작을 알리고 그 뒤를 이어 대륜종이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게 정원을 빛내줄 것입니다. 쇼온다 크로커스에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구근이 쥐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라는 점이죠. 가을에 구근을 수백 개 심었는데 봄에 꽃을 하나도 못 보게 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그렇다면 이 소중한 구근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근 심기 전용 그물망 바구니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근을 이 바구니에 넣고 심으면 설치류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죠. 또 다른 방법은 구멍에 뾰족한 것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나무 잎이나 가시 같은 것들이죠. 아니면 쥐가 싫어하는 강한 냄새가 나는 물질, 예를 들어 마늘 조각이나 매운 향신료 등을 흙과 섞어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정원사들은 구근을 심을 때 매운 고춧가루를 뿌리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10월에 조금만 신경 쓰면 이른 봄 아름답고 연약한 크로커스 꽃을 확실히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모란, 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그리고 크로커스.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가을 정원 작업을 마법처럼 바꿔줄 우리의 환상의 오총사입니다. 10월에 단 몇 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꽃을 심는 것을 넘어섭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에 현명하게 투자하고 귀한 봄 시간을 절약하며 식물들에게 완벽한 시작을 선물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반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원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삽을 들고 마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다음 봄 여러분의 정원이 문자 그대로 색채와 향기로 가득 차 넘치고 이웃들이 이제 막 씨앗을 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저 커피 한 잔을 즐기며 깨닫게 될 겁니다. 정원사의 진정한 비결은 신화적인 초록 손가락이 아니라 올바른 계획과 이런 작지만 매우 중요한 요령들을 아는 것이라는 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새로운 정원 비법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다년생 식물을 이번 가을에 심을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러분만의 10월 식재용 최애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가장 꽃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